요즘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인 47억 불을 요구해서 말이 많은데요. 원래 50억 불인데 3억 불 깎아줬다고 미국 CNN에서 보도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했고, 5월에는 플로리다 연설에서 엄청난 부자지만 미국을 안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며 군 장성에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쓰는지 물어봤더니 연간 50억 달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보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라가 한국이라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결국 보수 언론에서 말한 대로 한국을 말한 것임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쉽다며 한국 경제가 번창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의 방위를 부담해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기존의 4배인 80억 달러를 내라고 했다는데요.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낮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무역협상에서 양보만 하고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는 예정대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유럽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동맹을 가장한 갈취 아닌가요?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 협상 대상이다 보니 본보기로 미국이 더 강경하게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8일에 열린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양측의 확연한 입장차로 인해 예상대로 결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5배나 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미국도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 군사용 핵연료 금지,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5배 인상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는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비판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47명은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 협박을 멈추라며 이번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8,5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데 미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병력이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원 표결 결과는 찬성 86명, 반대 8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22,000명에서 28,500명으로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높인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명령해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한 명도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작년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도 50%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8.2% 상승한 1조 389억 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500% 인상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중국 언론조차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 일본에 비해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설마 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의도가 뭘까요? 진짜로 내년 재선을 위해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대폭적인 분담금 상승을 위해 우선 지르고 보는 걸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든 그동안 미국을 신뢰하던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질 것은 뻔합니다. 그러한 신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